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한 달 만에 영단어 2,500개를 외우며 느꼈던 점입니다. 전 19살 때 제가 다니던 대안학교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로 한 달 동안 토익 기초단어 2,500개를 외우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은 도서를 구입하여 매일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단톡방에 공유했었습니다. 그 도서 또한 한 달 만에 2,500단어를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한 도서였습니다. 그 도서에서 추구하는 방법은 매일 하루마다 500단어를 외웁니다. 그럼 2,500단어니까 5일마다 단어집을 전부 보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안 될 경우엔 꼭 500단어가 아닌 50, 100개라도 외운 뒤 다음날 단어를 외우는 구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두가 영단어를 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졸업하기도 하고 딱히 할 프로젝트도 없어 남는 게 시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다들 500단어를 외운 것을 올리며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된 시점에서 다들 올리는 단어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00, 300, 200, 그러다 50까지 평균적으로 올리는 단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교를 다녔을 때 학업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공부를 안 했었고 때문에 학창시절에 영어 점수가 12점, 20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영단어가 많이 적었고 그나마 기초단어여서 200에서 300단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 나머지 2200단어 정도는 아예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자퇴한 탓에 각 잡고 공부해본 적도 없으니 힘들고 또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초기와는 달리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 공부량이 거의 없는 듯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딱 한 친구가 남들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일같이 500단어를 외우고 그것을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학교에 모였을 때 선생님이 다들 똑같이 학교 생활하는데 너희는 뭘 하길래 단어 외우는 양이 줄었냐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난 왜 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못한다고 단정짓지도 말고 매일 500단어라는 벽 앞에 무릎 꿇지도 말자. 스스로 핑계대서 스스로의 목표를 망가뜨리지 말자. 그날부로 저는 결심하고 변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단어를 외우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단어집에 아는 단어가 많이 없다 보니 적게 공부하는 날은 10시간, 많이 하는 날은 15시간을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00단어를 외우고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면 분명 전에 봤던 단어들인데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에선 단어가 가진 여러 의미랑 품사까지 전부 외워야 했습니다. 캐피탈이란 단어를 보면 명사는 수도, 자본 등의 의미를, 형용사는 사형에, 대문자에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처럼 해당 단어가 명사는 무슨 의미인지, 형용사는 무슨 의미인지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2,500단어를 한 달 안에 외워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흔히 아는 경선식도 써보고 깜제도 써보고 단어가 그렇게 형성된 이유를 공부하고 외우는 방식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지 계속해서 시도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은 방법은 단어들을 감정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긍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와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나누고 외울 때 얘는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 얘는 부정적이고 나쁜 느낌 같이 단어의 감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이건 뜻을 외우는 것이 아닌 그 단어의 느낌을 기억하는 거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복습 중 단어를 봤을 때 기억이 안 나면 얘는 뜻이 안 좋은 뜻인데, 얘는 되게 밝은 느낌이었는데 하며 느낌이 떠올랐고, 덕분에 잊혔던 뜻이 같이 기억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억나는 단어의 양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단어장을 넘길 때마다 기억나는 단어 수가 점점 늘고, 또 하루 종일 했어야만 했던 공부량이 점점 줄어드니 그것이 기쁘고 또 공부 과정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주쯤 되니 거의 모든 단어를 외우게 되었고, 책에서 제공하는 듣기 문제 파일을 들으며 해답만 맞추면 되었기에 하루 공부 시간은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개, 그러다 1-2개만 틀리더니 결국 모든 단어를 한 달 만에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저만 2,500단어를 모두 외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 한 친구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외운 단어가 적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단 한 친구만이 매일 500단어를 공부한 것을 올렸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 공부 과정에서 자신의 공부 방식을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달 동안 영단어 2,500개를 외우며 깨달은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어떤 일본인이 해외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한 영어 시험이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를 아예 몰랐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영어 공부를 해서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집 벽을 영단어 포스트잇으로 채우고 자신이 생활하는 방에 있는 것을 모두 영어로 바꿨습니다. 책도 영어만 읽고 라디오, 뉴스 등등 모든 것을 받고 마치 자신이 영어권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건 저 정도 의지는 있어야 영어를 할 수 있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저 정도 의지면 뭐든 할 수 있겠다였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니까 일단 시간을 들여 노력하게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어도 새로운 방식을 찾아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의지가 100이면 방법도 10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 맞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해결할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예외가 있기에 이 말이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런 일들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저 말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 저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마음만 있다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며 느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다 보니 저만의 공부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처음에는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지금의 방식이 왜 잘 안 되는지 돌아보고 또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복기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씩 추려지며 내가 잘하는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활용하게 되고 결국 나만의 방식이 되어 노하우가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뭔가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고 자신의 능력이 좋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자 새로운 것들의 향연이기에 당연히 실패가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안 좋게 생각하면 그것에 휩싸여 무기력해지고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지만 실패해서 배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장점 또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너무 많은 실패에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몇 년을 복귀하고 성찰하다 보니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후의 영상에서 언젠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께서 너무 많은 실패를 겪으신 상태라면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